중증 근무력증의 근본 원인은 면역체계 이상입니다. 단순히 증상을 억제하는 대증 치료만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 있으니 내 몸의 면역체계가 왜 잘못 작동되고 있는지 그 원인을 찾아서 개개인의 체질에 맞게 면역력을 회복시키는 치료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의학 박사 황석환입니다. 중증 근무력증에 걸리면 눈꺼풀이 처져서 아침에 눈을 뜨기가 힘들고 사물이 겹쳐 보이는 복시 현상이 생기게 됩니다. 또 입과 혀가 잘 안 움직여서 말을 조금만 해도 발음이 어눌해지고 계단을 올라가다가 다리에 힘이 빠져서 쭉 주저앉기도 합니다. 이렇게 되면 삶의 질이 떨어지는 것은 물론 삶의 의욕까지 사라지게 되죠. 그래서 오늘은 중증 근무력증의 원인과 치료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특히 부작용 때문에 약을 드시기가 어렵거나 몇 년 동안 약을 드셨는데도 증상이 점점 심해지는 분들이라면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고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중증 근무력증을 이해하려면 먼저 우리 몸에서 근육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정상적으로 근육이 움직이려면 신경에서 아세틸콜린이라는 신호물질이 나와서 근육의 수용체와 결합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중증 근무력증의 환자분들의 몸에서는 이 수용체를 공격하는 비정상적인 항체가 생성이 돼서 자기 자신의 수용체를 적으로 오인하고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경에서 아무리 신호를 보내도 근육에서 제대로 반응을 못하게 되니까 눈꺼풀이 처지고 말하기가 힘들고 팔다리에 힘이 빠지는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쉽게 정리를 하자면 중증 근무력증은 신경이 근육에 신호를 전달하는 과정에 문제가 생겨서 근육이 쉽게 피곤해지고 약해지는 자가면역 질환입니다. 특히 하루 중에 오후나 저녁으로 갈수록, 그리고 근육을 많이 사용할수록 증상이 심해지는 것이 중증 근무력증의 특징이죠. 이렇게 중증 근무력증이 생기면 우선 약물 치료를 시작하게 되는데, 대표적인 약물로는 아세틸콜린의 분해를 막는 항콜린 에스테라제나 면역 억제제가 있습니다. 이런 약들을 계속 복용했는데도 증상이 점점 심해지면 가슴샘 절제술이나 혈장 분리 교환술, 면역 글로불린 주사 같은 시술이나 수술을 하게 되지요. 하지만 문제는 약물의 부작용 때문에 먹을 수가 없거나 약을 먹고 수술이나 시술을 해도 증상이 호전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중증 근무력증은 근육에 힘이 빠지기 때문에 근육의 문제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본질적으로는 면역체계의 이상 때문입니다. 중증 근무력증 치료의 핵심은 면역력을 억제하는 것이 아니라 면역력을 회복시켜 스스로 균형을 찾도록 하여 잘못 작동되는 면역체계를 정상적으로 되돌리는 것입니다. 제가 중증 근무력증 환자분들을 치료할 때 가장 중점을 두는 것은 체질 맞춤 치료를 통한 면역력 회복입니다. 환자 개개인의 체질에 따라 면역력이 잘못 작동되고 있는 원인을 찾아서 체질에 맞게 치료를 해주면 중증 근무력증은 생각보다 치료가 잘 됩니다. 제 치료 경험상 환자분들이 보통 2달 전후해서 증상이 호전된다는 것을 많이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중증 근무력증의 근본 원인은 면역체계의 이상입니다. 단순히 증상을 억제하는 대증 치료만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 있으니 내 몸의 면역체계가 왜 잘못 작동되고 있는지 그 원인을 찾아서 개개인의 체질에 맞게 면역력을 회복시키는 치료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